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영교육 은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 꾸준하게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 의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가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유튜브 내용을 업데이트를 시켜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학생들 작년, 재작년 서울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지스트 등등에서 해외고 학생들, 또 국제학교 학생들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실적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이 이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거 몇 배로 굉장히 복잡하면서 학생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전략적으로 간략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치 학생이 하나하나 수행해 가면 면접도 같이 하고 생계부도 만들고 생계부 대체서식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게임하듯이 그렇게 본인이 동기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갈 수 있듯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대에 대한 말씀을 다시 좀 드릴게요. 제가 뭐 서울대학교 의문대 대체서식, 그 다음에 정시, 앞으로 2026학년도부터 정시 생계부가 학생부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 반영까지. 그러니까 생계부가 없는, 또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는 학생들도 물론 그렇고,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은 수능을 봐도 이 생계부에 대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서식으로 마련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저희 본 연구, 저희 본 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본론인 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이상급, 2등급 정도 학생들의 의대, 언론에선 3등급까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역인재에서 의대를 합격을 하려면 3등급은 좀 힘들어요. 2등급 정도까지 1등급이 가는 게 의대인데 메이저 의대는 1등급이죠. 근데 어쨌든 뭐 의사가 목표라면 성적이 의대 메이저를 갈 정도의 성적이 안 나오고 또 비교과나 이런 서류도 해야 되니까 없다면 지역인재 의대를 전략적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메이저 의대는 2등급이 가기 힘들어요. 근데 지역인재 의대는 지역 입학사항관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입학사항관제 의대는 1등급이 안 돼서 2등급 초반까지 비교과를 잘 해놓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가 1등급보다는 좀 안 되는데 의대를 가야 된다. 뭐 한의도 포함이고 그랬을 때는 지역 인재를 전략적으로 이제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2등급 초반도 서류가 잘 돼 있으면 지방대 의대를 갈 수 있어요. 이게 전략입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화면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보이시나요? 뉴스 지금 그 텍스트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아일보네요. 2, 3급도 의대 쓴다. 2, 3등급도 수시 지원 작년보다 많이 26%인데 체감상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 인재가 늘어났어요, 자리는. 서울에는 메이저 의대는 해봤자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아예 안 늘어났습니다. 해봤자 뭐 인하대나 좀 늘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번 2025학년도, 2024년 지금 시점에서 아이들이 다 수시를 재수생들도 엄청 지금 의대로 썼는데 지역인재 의대를 쓴 게 보다도 서울에 있는 메이저권 의대를 썼는데 문제는 서울권에 있는 뭐 서울대, 성균관대, 뭐 인하대는 인천권이지만 그다음에 뭐 고려대 이런 의대가 그렇게 자석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근데 그 인원이 수시 6장 카드 중에서 서울권에 있는 의대를 많이 쓰다 보니 물론 지역인재 의대도 썼을 건데 지역인재 의대의 어떤 그 카테고리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나왔어야 되니까 그 어떤 구물 타고 서울권을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30대 1 정도. 보통 이렇게 의대라고 해도 수시 경쟁률이 30대 1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해봤자 뭐 15대 1, 18대 1 정도에서 끝났는데 재작년에 오늘 28대 1, 30대 1이 돼요. 어떨 때 32대 1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서 우리 정말 학생들이 특히 재수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에 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서 재수생들이 많이 몰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것까지 뭐 대학에서는 그것까지 밝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나면 재수생들이 불리해집니다. 왜? 현역들 중심으로 더 꼼꼼히 뽑을 수밖에 없는 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은 아주 안 뽑진 않아요. 하지만 재수생도 뽑히지만 재수생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왔다고 보는 거죠. 의대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게 의대는 지역 인재가 늘어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수시에 내가 재학생이면은
생기부가 정말 한 3년에 걸쳐서 잘 돼 있고 공부도 잘했다 그러면 하나도 뭐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데 내가 시기를 놓친 재수생인데 같이 도매급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그 시기적으로 의대에 몰리는 현상 때문에 그 진정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재수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같이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만들어진 생기부하고 잘 만들어진 생기부 대체서식하고 붙으면 어떻게 생기부 현역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수시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 말씀드리죠. 2학년 때, 1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인가된 국제학교는 생계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은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대체서식이든 우리가 생계부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고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가는 만큼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프로젝트를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이제 가리키는 사람의 역량으로 그걸 덮는 건데 아무튼 학생이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역시 국제학교는 해외고등 뭐 지금 이제 뭐 민족사관학교라든가 또 우리가 특목고에서는 그것을 다 표방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학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또 이제 좀 경쟁력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제가 전 영상에서 정시 학생부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 정시 수능 보는데 생기부 없으니까 학생부 생기부 대체서식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다양한 유형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가장 정말 입시의 선두주자인 선생님들은 내용까지 같이 개발을 해서 내 분야에서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생기부나 혹은 뭐 이제 생기부 대체서식 검정고시 학생들은 뭐 그런 지금 선생님들이 거의 없지만 내용까지 개발해서 아이와 함께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 또 그게 많이 안 된다면 학교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다면 일반고에서 아이가 한 거를 넣을 수 있는 그걸 알아보는 루트를 좀 개발하는 선생님들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아이가 모르니까 할 수 있게 같이 프로젝트를 못 가르쳐도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선생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물론 저는 뭐 일반고를 그렇게 포맷을 잡고 하진 않아요. 저는 국제학교, 해외고 또 이제 카이스트나 이런 학교는 검정고시 학생들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연구해서 보내는데 어쨌든 뭐 어떤 숫자가 더 많은 건 일반고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잃고 방황하고 쓸데없이 그때 이걸 알았으면이라고 나중에 땅을 치지 않으려면 지금 정말 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무한 경쟁 시대에 학생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볼까요? 사실 3등급도 의대는 쓰는데 쓰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붙어야 되니까 저는 3등급은 아니고 2등급 초반까지 지역 인재를 하세요. 준비를 시키시고 공부가 안 되면 뭐 2등급도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2등급이 의대 갈 수 있는 등급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1등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차피 수시는 수능이 안 들어가요. 그 수능이 들어간다고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 수능이 최저가 들어가는 게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2026학년도부터 경희대학교가 올해까지는 수능이 안 들어가 최저가. 근데 2026학년부터 경희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수시의 수능 연세대학교 경희대 두 개 들어가. 서울대, 성균관대, 뭐 인하대, 중앙대, 고려대 이런 대학들은 수능 안 들어가요. 그냥 수시 100% 서류 면접으로 가는 건데 최저 등급 연세대 활동호 수용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 내운에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최저 등급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쨌든 해외거나 국제학교 학생들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하나 넣고 국어는 뭐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잘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국어는 공식처럼 배우는 제시문 외에 제시문, 문학, 비문학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 학생들한테는 오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 최저 등급 들어가는 수시를 연세대학교나 경희대 의대를 쓴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서류도 같이 하지만 그 언어에서도 1등급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픈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과탐이라든가 어차피 바이오나 케미는 하는 거니까 연결시켜가서 하면 이것도 전혀 없는, 그러니까 국제학교나 해외고를 나와서 수능으로서 정시 100%로서 대학을 의대를 간다는 건 너무 힘들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요. 수능 최저만 맞춘다. 주된 거는 수시면서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를 쓰기 위해서 작년까지 연세대학교 하나만 최저가 들어갔지만 이제 경희대까지도 2026학년도에는
합세를 하니까 수능 최저가. 근데 그 수능 최저 내용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아닌데 이건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고 면접으로 가되 최저만 좀 맞추면 되니까 이거 방법입니다. 그거 이제 하나 있고 안 되면 2등급인데 의대를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다. 한인대도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다. 2등급 초반까지. 그럼 저한테 오시면 지역 인재에 맞게 포맷을 짜고 물론 일찍 오셔야 됩니다. 이게 다 늦어서 1년 남겨놓고 와도 사실은 아이가 정말 똑똑해야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일찍 오셔야 돼요. 물론 극히라고 해서 대학에 합격하면 좋죠. 근데 이제 잘 만들어진 생기부와 잘 만들어진 생기부 대체 소식이 붙으면 재수생과 재학생이 붙으면 재학생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만큼 압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기를 잃지 마시고요. 전략적으로 2등급 정도 초반이 나오는데 의대는 가야 된다. 그러면 지역 인재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자, 언론 보도를 좀 볼게요. 2025학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전국 고등학교 한 곳당 의약학 계열을 지원한 건수가 평균 80건이 넘는 것입니다. 점점 이거는 더 많아질 거예요. 실제로 뭐 의학계에서 의료계통에서 하는 얘기와는 달리 어쨌든 이것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하는 부분하고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점점 더 이렇게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준비하고 2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 포맷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의대에 갈 수 있는 포맷을 수시로 가고 최저적금 인들 좀 알아보고 지역에서 가장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좀 약한 데를 골라서 그 대학에서 원하는 MMI와 수시 생기부 혹은 생기부 대체 서식 저는 생기부를 더 선호합니다. 생기부 대체 서식을 해 넣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특히 의대 지원자만 보면 학교당 평균 40.3건수로 지난보다 26% 늘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체감상 저는 서울 쪽으로 몰린 아이들은 거의 한 48%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또 기존 내에 1등급 위주였던 의대 지원 2, 3급대 초반 학생들 3등급은 힘들어요. 입시를 무슨 학원에 따르면 의대를 비롯한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 약학계열 수시 지원 건수는 총 14만 7,700건으로 집계됐다. 특성화가 마이너스 예체능고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가 1,795개고인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한 곳당 의학과 계열 수시로 82.3에 지원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8건에 비해서 16.2%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대 지원이 이루어진 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서는 지역인재 지원 건수도 늘었다. 수도권에서만 그렇다면 근데 이제 비수도권은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재생들이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어쨌든 지역인재는 자리가 늘어났어요, 많이. 서울권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서울권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많이 몰렸다고 해도 사실은 경쟁률은 떨어지거나 오르지가 않은 건데 문제는 이 붐을 타고 서울권에 있는 의대에 수능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서류가 준비된 아이도 물론 있었을 거고 아닌 아이도 그냥 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대 MMI를 잘 준비해서 온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닌 아이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는 게 서울권이 자석은 안 늘어나는데 애들이 붐을 타고 많이 재수생들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만 많이 늘어나는 거지. 전국 6개권 지방권 고교의 의학학 계열 수시 지원 건수는 학교당 평균 29.2건으로 작년 16.5건보다 10건 이상 늘어났다. 지역인재 전형은 전국 6개 권역 중 해당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의대 증원과 함께 수시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되면서 의대를 노리는 비수권 학생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곳으로. 그러니까 수능이 그 내신 성적이 2.0도 사실은 2.1도 의대 간 학생의 어떤 그 내신에 비해서는 약한 거죠. 내 아이가 약체이기 때문에 서류를 더 해서 넣고 완벽하게 MMI도 그걸 하면서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신이 계속 2.1 정도가 유지된다면 서울권의 의대를 가기 힘들어.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수능 보고 가는 거지만 근데 국제학교나 해외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수능을 보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지역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체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의대 지역 인재가 또 많은 지역을 골라야지. 그러면서 그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 서식 생계부라고 할게요. 지금 이걸 듣는 학생들은 10학년, 11학년 뭐 이렇게 초반이어야 됩니다. 재생들 위주로 지금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과 지역권에 있는 지역 입학사관관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지 그렇게 내신이 지금 2등급 초반인데
서울권 의대를 준비한다. 전 승산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 서울권 의대에 넣어요. 그래서 공부는 사실 잘 등급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뭘로서 판별되냐? 서류, 생기부 대체서시 면접으로 뽑는 거예요. 서울대, 성균관대 뭐 이런 의대를 넣는데 1등급 아닌 애가 없다는 거죠. 다 1등급 선에서 뽑힙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어떻게 보면 백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냐? 서류 면접입니다. 그만큼 서류 면접, 생기부 대체서시 면접의 MMI 면접의 중요성이 의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지역 인재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서울권에서 안 되면 2, 3등급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는 지역 인재가 경쟁률이 이렇게 늘지 않았어요. 홍보도 좀 없었고 그거를 지역까지 옮길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도 빨리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이 전형도 서울에 있는 메이저 의대 전형처럼 앞으로 그렇게 커질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 의대만으로 좁혀도 역시 의대 여파가 확실히 드러난다. 지역 고교생들 평균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수시는 18.4건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 중에서 의대 정원 인원이 많은 충청권의 경우, 충청도에 의대 많죠. 지역 인재. 건수가 고교당 26.4건으로 지난해 여건 6건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권은 지난해 9.8건으로 21.1건, 강원도는 7.0건으로 16.3건, 호남권은 6.8건으로 1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도 2배 이상 올랐지만 그만큼 지역은 자석이 늘어난 상태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은 오히려 안 늘었을 거예요, 올해는. 근데 내년, 내후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자, 한 학생당 최대 수시 기원 6주임을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고교당 13.7명 이상의 의학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여기는 이제 의학뿐만이 아니라 약학계열도 다 들어간 거죠. 과거 의학학계열 지원 내신 등급이 1등급이었다면 이제 지역인재까지 합하면 2, 3등급 대 초반 학생들이 의학학계열에 도전하는 추세를 보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3등급은 의대는 힘들어요. 어쨌든 2등급 초반까지 만들어 놓고 내신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대는 뭐 1등급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지역인재로 의료법을 짜야 되고 그 지역을 고르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맞는 의대의 서류와 MMI와 생기부 혹은 생기부 대체서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여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그 어려운 거를 아이한테도 어렵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제가 다 곱씹어서 소화시켜서 재밌게 게임하듯이 하나씩 프로그램을 수행해 가면 학생이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성이 생기고 MMI 면접을 본인의 관점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겨울부터 의대를 지역인재냐 서울에 있는 메이저냐 골라서 거기서부터가 컨설팅이죠. 그래서 준비를 다 해서 의대를 갈 수 있게 10학년 때부터 늦어도 11학년부터 시작해야 된다.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 말씀드리고 검정고시 학생들도 카이스트나 소프트웨어 특기자나 발명 특기자나 갈 때 유니스트나 디스트나 갈 때는 실적이 다 들어갑니다. 수상도 해야 됩니다. 그런 학교들의 특기자 전형은 자기소개서도 써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수상만 했다고 해서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만 해서 카이스트에 뽑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다 파악해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겨울에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면 전화 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